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10분 만에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8억 달러를 유치한 투게더 AI부터 사상 최고를 찍은 나우, 서울의 공급 절벽, 그리고 다시 멈춰선 미국과 이란의 협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이번 테크탭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와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투게더 AI의 8억 달러 조달, 클로드 소네트 5의 기본 전환, 그리고 마이크론의 재평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인공지능 플랫폼 투게더 AI가 8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투게더 AI가 8억 달러 시리즈 C를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83억 달러로 평가됐는데요. 같은 주 영상 이해 스타트업 12랩스도 1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과장된 서사보다 실적과 단위 경제를 요구하는 선별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폐쇄형 대형 모델 대신 오픈소스 모델을 자체 인프라에서 돌리려는 수요가 커지며 투게더 AI 같은 플랫폼 가치가 부각됐습니다. 대규모 조달은 인공지능 인프라 계층에 자본이 계속 몰린다는 신호인데요. 2026년 하반기에도 방어력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8억 달러 조달로 투게더 AI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냅니다. 자체 모델 운용을 원하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엔트로픽이 클로드 소네트 5를 공개하고 곧바로 기본 모델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6월 30일 클로드 소네트 5를 공개하고 7월 1일부터 무료 프로 이용자의 기본 모델로 적용했습니다. 코딩과 에이전트, 전문 업무에서 플래그십 오퍼스 4.8에 근접한 성능을 낸다는데요. 8월 31일까지 도입 가격은 이전 소네트 4.6보다 낮게 책정됐고 과학 연구용 워크벤치 클로드 사이언스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고가 모델이 아닌 중간 티어 소네트의 성능을 끌어올려 대중 경험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노립니다. 기본 모델 승격과 저가 정책은 유료 시장에서 챗GPT를 추격하려는 전략인데요. 도입 가격 기간 동안 개발자와 기업 전환을 유도해 사용량 기반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소네트5 기본 전환으로 엔트로픽은 대중 이용자에게 고성능 저비용 경험을 확대합니다. 무료 프로 사용자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메모리 품귀 속에 마이크론이 차세대 엔비디아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품귀가 이어지며 미국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월가 일부는 마이크론을 차세대 엔비디아로 부르며 메모리 사이클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는데요. 인공지능 가속기가 방대한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해 HBM이 병목이자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테크크런치는 메모리 칩 크런치가 미국 기업에 실적으로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GPU를 넘어 메모리와 패키징으로 확산되며 HBM 공급사가 구조적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부상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가치 사슬이 연산칩에서 메모리로 넓어졌음을 뜻하는데요. 품귀가 이어지는 2026년 하반기 동안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같은 공급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HBM 품귀로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메모리 사이클 최대 수혜주로 재평가됩니다. 반도체 투자자와 인공지능 하드웨어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핵심 임원이 오픈 AI로 이직한다는 설,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붐은 핵심 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요. 두 소식 모두 아직 미확인입니다. 이번엔 경제 탭입니다. 다우지수가 5만 2,900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반면 6월 고용은 5만 7천 명 쇼크로 노동시장 냉각이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고 시장은 인상 종료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 2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14% 오른 5만 2,900으로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보합권, 나스닥은 기술주 약세로 1% 가까이 밀렸는데요. 미증시는 독립기념일 대체휴일로 7월 3일 휴장하고 7월 6일 정상 개장합니다. 직전 분기는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지표 약화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자 방어가치주 중심의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밸류에이션 높은 기술주는 차익 실현과 금리 민감도로 나스닥이 조정받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적과 물가지표에 따라 지수별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리 완화 기대가 다우를 신고가로 밀어올렸습니다.
미증시 투자자에게 7월 3일 휴장 후 6일 재개장이 주목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미국 6월 고용 쇼크입니다.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5월 12만 9천 명과 예상 11만 5천 명을 모두 밑돈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4.3%에서 4.2%로 소폭 내렸고 4월과 5월 고용은 각각 3만 1천 명, 4만 3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5% 올랐습니다. 고용 증가폭 급감과 과거치 하향 수정은 노동시장의 뚜렷한 냉각을 보여줍니다. 실업률이 내렸어도 임금 상승률이 3.5%에 머물러 인플레 방어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인데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앞당겨질 여지가 커집니다. 고용 쇼크로 노동시장 냉각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경제와 연준에게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7월 2일 단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를 반영했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가 인상을 보류할 명분을 준다는 해석인데요. 연준은 앞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방향성에 민감한 인연물 금리가 특히 크게 반응했습니다. 고용 둔화는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연준의 저울추를 동결 유지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단기금리 하락은 시장이 추가 긴축보다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중동 리스크로 물가가 자극받고 있어 연준은 하반기에도 지표 의존적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약한 고용에 시장은 연준 인상 종료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주식 투자자에게 하반기 통화 정책 방향의 분수령입니다. 끝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먼저 연준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설이 돌고 있고요. 또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아직 미확인입니다. 부동산 탭입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42%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됐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첫 아파트 분양이 8월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반도체와 AIDC 호재로 광주, 구미 같은 지방, 배후단지도 모처럼 들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주택 입주 물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5월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 1.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 통계 내용인데요. 신규 착공과 인허가 같은 선행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반면 매매 거래는 크게 늘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집니다. 입주 감소가 전월세와 매매 가격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석해보면요. 착공 인허가 부진이 몇 년 시차를 두고 입주 감소로 현실화되면서 서울 공급 절벽이 가시화됐습니다. 수요는 규제로 눌러도 공급 부족은 구조적이라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집니다. 하방의 입주가 계속 줄면 서울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영향은요. 입주 급감으로 서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서울 무주택자와 전월세 수요자가 대상이고요. 하반기 가격 상반 감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서 첫 아파트 분양이 8월에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용인 클러스터 배후단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안에서 첫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동일토건이 경기 용인 처인구 원산면 단지를 공급합니다. 산단의 대규모 고용 수요가 배후주거 분양 기대감을 뒷받침합니다. 분석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일자리로 배후주거 수요를 만드는 대표적 개발 호재입니다. 산단 내 첫 아파트라는 상징성 때문에 청약 성적이 이후 배후단지 분양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동탄과 기흥이 규제로 묶인 만큼 비규제 배후단지로 수요가 옮겨갈지 8월 분양 결과가 시험대입니다. 이번 영향은요. 용인 클러스터 첫 아파트 분양이 반도체 배후주거 시장의 시험대가 된다는 겁니다. 용인 실수요자와 건설사가 대상이고요. 8월 분양이 분수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AIDC 호재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즉 AIDC 같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들썩입니다. 인구 절벽과 수도권 쏠림으로 침체됐던 지방 분양 시장이 배후주거 단지 효과에 기대를 키우는데요. 광주와 구미 같은 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이 대표 수혜지로 꼽힙니다. 지방 미분양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국지적 온기를 불어넣는 양상입니다. 분석해보면 대규모 산업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와 배후주거 수요가 생기며 지방 분양 시장의 국지적 반등을 이끕니다. 다만 산업단지 인근에 집중된 온기여서 지방 전반의 침체와 미분양 해소엔 한계가 있습니다.
산단 착공과 기업 입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배후단지 분양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영향은요, 반도체와 AIDC 투자가 광주, 구미 같은 지방 배후단지 분양에 온기를 더한다는 겁니다. 지방 실수요자와 건설사가 대상이고요. 산단이 가시화되는 시점 전후가 관건입니다. 부동산 미확인 소식입니다. 먼저 다음 규제 지역으로 오산과 평택이 지목될 거라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인다는 소식도 도는데요. 두 가지 모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소식입니다. 국제 탭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제네바 UN AI 대화, 미국의 월드컵 32강 진출까지 세계를 움직인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에서 진전을 확인했지만 협상은 일단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마무리하며 긍정적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 위반을 보고할 소통 채널을 워싱턴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를 위해 최소 일주일간 중단됐습니다. 정전 유지는 협상 재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분석입니다. 최고 지도자 사망이라는 격변 속에서도 양측이 소통 채널에 합의한 것은 전면전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장례 공백은 강경파 결집과 보복 여론이 커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협상 재개 시점이 정전을 가를 분수령입니다. 영향입니다. 소통 채널 합의로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 확산을 일단 막았습니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영향권에 있고 협상 재개는 일주일 뒤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술 외교입니다. AI를 어떻게 관리할지 유엔이 제네바에서 국제 대화의 문을 엽니다. AI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UN 글로벌 대화가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됩니다. 회원국들은 AI 기술을 관리할 국제적 접근 방식을 논의합니다.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각국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간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입니다. 규범과 안전, 책임 분담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핵심 과제입니다. 분석입니다. 기업 주도의 빠른 상용화 속에서 국가 간 규범 공백을 메우려는 다자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제네바 대화는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 원칙과 협력 틀을 마련하는 출발점 성격이 강합니다. 결과에 따라 각국 규제 방향과 국제 표준 형성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향입니다. 제네바 대화가 AI 국제 규범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엔 회원국과 글로벌 AI 산업이 영향권에 있고 7월 6일 개막합니다. 마지막은 스포츠입니다.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개최국 미국이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축구대표팀이 7월 1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승리하며 월드컵 32강에 올랐습니다. 폴라린 발로건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중 나온 퇴장, 레드카드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홈 대회에서 미국이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하며 개최국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분석입니다. 자국 개최 월드컵에서의 토너먼트 진출은 미국 내 축구 인기와 흥행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논란의 판정에도 결과를 지켜낸 점은 대표팀의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32강 이후 대진에 따라 개최국 성적과 대회 열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향입니다. 개최국 미국의 32강 진출로 자국 월드컵 흥행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미국 축구팬과 대회 스폰서가 영향권에 있고 다음 라운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첫째, 이란 정전 유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장례 이후 협상 재개가 어긋나면 정전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둘째, 카타르가 기증한 에어포스원 논란설도 제기됩니다. 다만 두 소식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10분 만에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